자, 오늘은 기본적인 로그라는 녀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로그.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기본적인 로그의 정의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죠. 로그의 정의. 로그라는 녀석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로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지수 있죠? 지수.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지수. 지수를 표현하는 하나의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 지수를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확인됩니까? 근데 실제로 로그의 정의를 물어보게 됐을 때 지수를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좀 뭔가 막연합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로그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게 돼요. 뭐라고 내리게 되냐면 어떤 수 A를 X제곱 한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N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N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이때 우리는 여기 보는 X를 뭐라고 부르죠? 이 X가 지수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A를 뭐라고 불렀죠? 밑이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이걸 계산해서 나온 수가 N이 되는 거잖아. 맞지? 이 N에도 지금부터 우리는 진수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밑을 X만큼 거듭제곱해서 진수가 나타났을 때 그 지수 X라는 녀석을 지금부터 로그라는 하나의 알파벳 단어를 씁니다. LOG로 써요. 그리고 여기 밑에 조그맣게 밑을 적고요. 그리고 큼지막하게 진수로 쓰게 되고 이거라 한다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 A를 X제곱 했을 때 N이라는 진수가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의 X라는 지수값은 로그 A의 N이다 라고 읽게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축약시켜 놓으면은 이 지수를 써놓은 거죠. 그래서 지수를 표현하는 하나의 기호를 로그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면 로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로그는 다시 말하면 지수를 표현하기 위한 기호라고 얘기를 했죠. 다시 말하면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들은 전부 다 뭐의 성질이겠어? 지수의 성질이에요. 즉 로그라는 녀석이 곧 지수를 설명하기 위한 기호이기 때문에 지수와 유사한 개념을 가지겠죠. 그래서 로그와 지수는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편하게 됩니다.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 보이는 로그의 기본적인 정의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잖아.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였더니 많은 반발들이 생겼었어, 사실은. 어떤 반발이 생겼냐면 A와 X와 N이라는 세 개의 미지수가 등장을 해버렸잖아. 근데 우리는 결국 X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개의 미지수를 써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지. 근데 이 숫자들이 뭐냐에 따라서 결과가 계속해서 달라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은 여기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조금만 더 수정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조건이 등장하게 됐을 때 단순하게 조건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이라고 해서 조건을 따로 추가로 붙였습니다. 어떤 조건을 붙였냐? 진수 n 있죠. 진수 n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배제합시다. 0이 나와도 배제하자. 즉 무조건 양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양수가 나오는 경우만 생각합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자연스럽게 양수가 된다고 하면 거듭제곱을 막 했을 때 이 밑도 당연히 양수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A도 무조건 양수가 나오게 된 거다. 확인됐니? 즉 음수를 거듭제곱하는 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밑이 만약에 1이 돼버리잖아요. 1의 X제곱이 4다. 말이 돼요? 1을 무슨 수를 써도 거듭제곱을 해도 무조건 1이 되는 거지, 1은. 그렇기 때문에 1은 절대로 될 수 없다. 밑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조건까지 붙여 넣은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로그의 기본적인 정의는 단순하게 이것만 딱 기억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이 조건들까지 함께 묶어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로그의 성질로 들어가 볼 건데 이 로그의 성질은
정말 미안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나는 하나씩 다 증명을 해주긴 할 거거든. 근데 증명하는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결론만 외우세요. 마치 곱셈 공식 하면은 x 플러스 y의 완전제곱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막 얘기하잖아. 그것처럼 그냥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거요. 이게 뭐야? 이거요. 이 정도로만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로그는 기본적인 기호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기호에 대한 성질을 모르면 당연히 못 써먹는 게 맞겠지. 그렇다고 이거를 하나씩 증명하기에는 시간적 그리고 정신적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식으로 외우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로그의 성질 첫 번째는요. 기본적인 정의에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수 A의 X제곱이 N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단 N이라는 진수는 양수고 A라는 녀석의 값은 양수이면서 A는 1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X라는 값은 지금부터 로그 A의 N이다 라고 쓰게 된다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공식입니다. 확인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많이 즐겨 하거든. 지수법칙으로 우리가 썼던 지수법칙들 있지. 그걸 전부 다 하나씩 로그로 바꿔볼 거야, 지금부터.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어떤 수 A의 0제곱을 계산했을 때 1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난 이 식을 지금부터 로그로 바꿔보는 거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바뀌게 되죠? 이 식을 바꾸면 0은 맞지? 자, 로그를 만들게 되는 이 원리를 생각하는 거야. 지금 우리 이 식의 모양을 계속해서 쓸 거란 얘기야. 얘를 쓰는 거야. 그러면 x, 지수 자리가 내려오겠지? 그래서 0은 그 다음에 로그를 붙이고 뭘 써줘야 돼? 밑을 a로 적고 진수를 1로 적으면 되겠지? 집중해. 맞아요? 이렇게 적게 되겠죠. 그러면 밑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진수값이 1만 되면 항상 로그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자, 여기 이 지수법칙을 다시 떠올려봐. 계산 결과가 1이 나오고 싶어. 밑은 아무래도 상관없잖아. 무조건 0제곱만 하면 무조건 1이 될 거니까. 맞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수를 0으로 만들고 싶어. 얘가 무조건 0, 얘가 0제곱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뭐만 내면 돼? 진수가 1이고 밑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두 번째 공식은 로그 A의 1이라고 쓰게 됩니다. 이 결과는 무조건 얼마다? 0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될 로그의 두 번째 공식이에요. 확인됩니까? 자, 그럼 세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보자. 내가 어떤 수 A의 1제곱을 계산하면 무조건 A지. 맞니? 이걸 로그를 사용해서 표현해 보는 거야. 그러면 지수 1은 로그 밑이 A고 진수도 A잖아. 이렇게 쓰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식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밑과 진수가 같잖아? 그러면 그냥 통째로 약분이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약분이 돼서 그냥 1이 나온다. 확인됩니까? 즉 우리는 두 번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공식이 로그 A의 A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또 다른 공식을 만들어 보자고. 지수법칙에서 우리가 썼던 공식 중에 A의 X제곱에다가 곱하기 A의 Y제곱을 하면 A의 X 플러스 Y제곱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맞니? 자, 이 공식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보는 A의 X제곱의 계산 결과 얼마인지 모르지? 그냥 N이라고 하자. 마찬가지로 이거 계산하면 얼마인지 모르지? 그냥 M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A의 X 플러스 Y제곱은 자연스럽게 N과 M을 곱한 게 되겠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로그로 바꿔볼 거야. 확인돼요? 그럼 자, 요거 로그로 바꾸면 X가 뭐가 되죠? 요거 로그로 바꾸면 X는 로그 A의 N이 되는 거지. Y는 로그 A의 M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보는 요 식은 X 플러스 Y는 로그 A의 N, M이 되는 거지. 맞니?
자, 이 상황에서 x랑 y를 더하면 이렇게 생긴 모양 되지. 즉, 요 로그 두 개 더하면 얘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맞죠? 여기서 또 다른 공식이 등장하는 거야. 뭐가 등장하게 되느냐? 로그 a의 n에다가 더하기 로그 a의 m을 하면 로그 a의 m이 나오게 된다. 그럼 이 공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지금 둘을 보니까 밑이 서로 다르면 지수법칙에서 이 밑 a가 서로 다르면 이렇게 합쳐서 쓰는 게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로그에도 그대로 가져오면 밑이 서로 같은 두 개의 로그가 나온 거야. 맞지? 그 두 로그의 합을 계산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똑같은 밑을 쓴 로그가 나올 건데 진수끼리 곱한 게 나와버리게 되는 거지. 확인돼요? 그래서 말로 설명하면 밑이 다른 두 로그의 합은 밑이 같은 두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을 한 로그랑 같다. 확인됩니까? 주연이 뭔 말인지 이해되고 있냐? 네. 너 반쯤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 믿어나? 지훈이도 안 되면 얘기해야 돼.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또 다른 공식으로 가. 이번엔 a의 x제곱이 나오고 나누기 a의 y제곱을 했어.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쓰라 그랬지? a의 x-y제곱으로 쓰라고 했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뭐 할 거냐? 또 로그로 고쳐볼 거야. 자, 이번에도 똑같이 이걸 계산한 결과는 n이고 이걸 계산한 결과는 m이야. 그럼 이걸 계산한 결과는 뭐가 되겠어? m분의 n이 되겠지? 맞죠? 나눈 거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지은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렇지, 로그 a의 n. 자, 주연아, y는? 로그 A의 M. 그렇지, 로그 a의 m. 그러면 x-y는 주연아? 로그 A의 M분의 N. 그렇지, m분의 n. 이렇게. 확인돼요? 그럼 이번에도 똑같아. x 나왔고 y 나왔지. 빼면 두 개의 로그끼리 빼는 결과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나오는 거네. 그럼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공식 로그 a의 n에서 마이너스 로그 a의 m을 계산하면 이게 로그 a의 m분의 n이 된다는 얘기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밑이 같은 두 개의 로그를 빼면, 즉 밑이 같은 두 로그의 차는 진수의 뭐야? 나눗셈이랑 똑같다는 얘기네. 확인됩니까? 이렇게 또 지수법칙이 변형돼서 로그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는 이 변형되는 식들 있지, 이렇게. 지수법칙 계속 변형하고 있잖아. 맞지?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가 보통 많이 모르고 넘어와. 그냥 공식만 외워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자유자재로 해내라는 얘기는 안 해. 그래서 일부러 하얀색하고 파란색 막 이런 걸로 써놓고 있는 거야. 노란색만 결국은 기억하면 돼. 근데 기왕이면 기억하게 될 거. 우리 아직 현행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행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런 논리들도 한 번쯤 접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같이 한번 계속 보면서 따라와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쨌든 4개의 공식들을 일단 얘기를 했어. 추가적인 지수법칙을 우리는 이제 더 얘기를 해야 되거든. 뭐가 있는지 기억나냐? 지수법칙? 우리가 안 한 거? 뭐 있을까? 뭐가 있을까? 아니, 지수법칙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 중에 안 한 거 뭐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뭘 고민하나? 로그 X하고 가르치고 Y. 아, 그거 로그 말고 지수법칙 얘기가 되나? A의 X제. 오케이. 이거 얘기하는 거야? A의 X제곱을 통째로 Y제곱 한 거는 A의 XY제곱이 되는 거다? 요거? 좋아. 요렇게 한번 해보자고. 요거 한번 보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보게 될 거냐면 여기 보이는 애 통째로 있는 거 말고 여기. 요거 그냥 통째로 다 계산한 거. 이거를 M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이 M이 되겠지. 맞죠? 이 상태로 마찬가지로 또 로그로 바꿔볼 거야. 얘부터 바꿀 거거든? 얘는 밑이 뭐냐면 요거야. 요게 밑이고 얘를 지수로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바꾸자. 그럼 어떻게 돼? Y는
로그 a의 x제곱의 m이 되겠지. 확인되죠? 그 다음에 이쪽 식에 나와 있는 거는 x, y를 곱한 거는 로그 a의 m이 되겠지. 확인되니?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지금 보이는 거에서 얘와 얘 사이 연결점을 찾아야 되거든? 지금 딱 봐봐.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 있지. 차이점은 일단 m은 똑같이 생겼고 로그도 똑같고 y도 똑같이 나왔는데 여기는 x가 하나 추가되어 있고 여기서 밑이 a의 x제곱이 여기는 a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이 x를 따로 떼서 1로 이렇게 보내줘도 되지 않겠니? 이렇게 보내줘 버리면서 여기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아니 이렇게 하자. 보내는 거 일단 생각하지 마. 보내는 거 생각하지 말고 얘네 두 개를 똑같이 지금부터 맞춰볼 거야. 그러려면 얘가 y는 의 형태로 바뀌면 되겠지. 일단 y는 x분의 1에다가 로그 a의 m이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얘와 얘가 같은 걸 알아. 공식으로 또 써본다라면 로그 a의 x제곱의 m을 계산한 것이 x분의 1에다가 로그 a의 m이 된다는 얘기야. 맞니?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보이는 이 x제곱이 로그 앞으로 튀어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뭘로 나온 거야? 역수로 해서 나가는구나. 확인됩니까? 즉 밑의 거듭제곱으로 나와 있는 거는 튀어나갈 때 역수로 해서 등장하게 된다.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역수로 바뀌어서 나가게 된다. 라는 게 6번째 공식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됩니까? 그러면 7번째 이렇게도 한번 써볼 수 있을 거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내가 만약에 a의 x제곱을 계산한 거 대신에 y분의 1제곱을 했어. 그리고 이걸 통째로 x제곱을 계산한 거는 a의 y분의 x제곱이라고 이렇게 써버려도 돼요, 안 돼요? 가능하겠죠? 이렇게 쓰는 것도. 확인되니? 아, 잠깐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공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요걸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이렇게 한번 써볼까? a의 x제곱이 그냥 m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xy제곱이 m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자. 그럼 여기 식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로그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xy를 곱한 게 a의 로그 a의 m이다라고 만들 수 있는 거지. 맞노? 근데 이 식을 내가 바로 로그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나는 a의 x제곱이라는 녀석이 m의 y분의 1제곱이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맞니? 이렇게 바꿔놓고 이 상태로 x가 뭔지 로그로 바꿔볼 거야. 그럼 요 x를 가지고 보란 얘기지. 그럼 밑이 a고 이렇게 생긴 애의 통째로가 진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로그 a의 m의 y분의 1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럼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x 나왔으니까 여기도 x만 남기려면 y를 지워주고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지. 확인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7번째 뭐가 되느냐? y분의 1 다 쓰기 너무 싫잖아. 그냥 k라고 바꾸자. 그러면 k에다 곱하기 로그 a의 m을 계산한 거는 여기 식에서 로그 a의 m의 k제곱으로 바꿔도 되지. 확인돼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k가 k제곱이 로그 앞으로 튀어나온 거지.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온 거야? 그냥 그대로 나온 거잖아. 확인됩니까? 둘 사이 차이점 뭔지 알겠니? 앞에서는 밑의 거듭제곱이 튀어나올 땐 역수로 나오는 거고 진수의 거듭제곱이 튀어나올 땐 그대로 나오는 거고.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7번째 공식까지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8번째 지수법칙으로 이렇게 증명을 쭉 해나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기도 하더라. 복잡하지? 근데 우리는 뭔가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지수법칙으로 바로 전개할. 계속해서 해? 계속해서 해보자. 계속해서 해보자. 자, 이번에는 8번째. a의 x제곱을 그냥 n이라고 써보자고. 기본적인 정의에서부터 다시 온 거야. 그럼 요거를 내가 로그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는 거지? x가 로그 a의 n이 되는 거 알죠? 근데 난 이 식을 이렇게 쓰지 않고 이번에는 어떻게 써볼 거냐면 n에 x분의 1제곱이 a다라고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양변을 뭐 한 거야? 지수 자리를 x로 나눠준 거지? 그럼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x분의 1이 뭔지를 찾고 싶어.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니? 로그 n의 a가 된다는 얘기 되겠지? 맞나요? 자, 그럼 원래 있던 수와 다음 수를 봤더니 역수관계지. 그러면 얘와 얘도 뭐란 얘기야? 역수관계가 된다는 얘기지. 확인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8번째 공식. 로그 a의 n을 만든 거는 얘를 역수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역수로 바뀌면 분의 1이 되면서 로그 n의 a가 돼버리겠죠. 확인돼요? 그러면 하나의 로그가 진수랑 밑이 서로 자리를 바꿨더니 뭐가 된 거야? 역수를 취하면 된다. 같은 게 나오는구나. 라는 얘기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8번째 공식까지 일단 따라왔거든요. 여기까지는 지수 법칙을 통해서 전개하는 게 가능해. 그나마 좀 무난하게 전개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이 8개의 공식들 다시 한번 눈으로 봐봐. 그리고 혹여나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힘든 게 있는지 확인 좀 한번 해봐. 1번, 기본적인 정의니까 문제 없겠지? 2번, 어떤 수 a의 0제곱이 무조건 1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은 무조건 0이라는 거. 3번, 어떤 수 a의 1제곱은 그냥 a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밑과 진수가 같으면 로그 결과는 무조건 지수는 1일 거다. 그 다음에 4번째, 두 개의 밑이 같은 숫자를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면 된다를 통해서 두 개의 지수의 합은 밑인 진수의 곱과 똑같다. 얘네들 곱한 거랑 똑같다. 마찬가지로 두 수의 나눗셈을 계산한 거는 결국에 지수의 차의 형태로 등장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수가 곧 로그니까 로그의 차는 진수끼리의 나눗셈과 똑같겠구나. 그리고 식 자체를 변형하게 될 때 밑의 거듭 제곱은 빠져나올 때 역수로 취해서 나오게 되고, 진수의 거듭 제곱은 빠져나올 때, 로그 앞으로 빠져나올 때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하나의 로그에서 밑과 진수가 위치를 바꾸면 역수를 취한 수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확인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9번째 나와 있는 것부터는 따로 지금처럼 지수를 사용해서 공식으로 증명 안 하고 그냥 보여줄게요. 자, 9번째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공식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 로그 a의 b라고 돼 있는 숫자가 있다고 쳐보자고. 밑이 a고 진수가 b인 숫자야. 이 숫자는 지금부터 우리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쓰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의 로그 a의 b가 있어. 하나의 로그가 있는데 그 로그는 서로 같은 밑을 가지는 두 개의 로그의 형태로 분해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반대로 밑이 같고 분수의 형태를 가지는 로그가 있다면 분모 쪽에 있는 진수를 밑으로, 분자 쪽에 있는 진수를 진수로서는 하나의 로그로 합치는 게 가능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공식이에요. 확인됩니까? 자, 그럼 이 공식이 이제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 볼 건데, 잘 봐요. 여기 보는 결과 있지? 분모에 있는 거. 이거를 지금부터 n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분자에 있는 결과를 m이라고 할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써보자. m은
로그 C의 B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리고 N은 로그 C의 A라고 쓸 수가 있겠지? 자, 로그로 만들어진 이 식을 지수 법칙을 통해서 지수로 다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하겠지? 자, 한번 바꿔볼까? 그러면 밑이 C잖아. 그리고 지수가 M이라는 얘기지? C의 M제곱이 B라고 쓰는 게 가능하겠지? 그럼 여기는 다시 밑이 C고 지수가 N이겠지? 그러면 우리는 C의 N제곱을 A라고 쓰는 게 가능하겠죠? 확인됐나요? 일단 두 개를 바꿔놓은 거야. 자, 그 다음 여기 앞에 있는 요 식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얘는 결국에 N분의 M인 거지. 맞죠? 그럼 이 결과는 결국에 N분의 M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는 다시 식으로 쓰게 되면 N분의 M이라는 녀석은 로그 A의 B로 또 바꿀 수가 있겠지. 맞아?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써놨잖아. 이제 얘를 다시 우리는 지수로 바꿔볼 거야. 그럼 밑이 뭐야? A겠지. 그리고 N분의 M제곱 되겠지. 이게 뭐란 얘기야? B가 돼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잘 연결을 해서 얘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하나씩 우리가 따라가 볼 거야. 자, 여기 지금 보이는 거에서 B라는 결과물 나와 있지? 여기는 C의 M제곱이지? 그럼 이쪽은 C의 N제곱과 A가 나와 있지? 여기는 C의 N제곱을 지금부터 C의 M제곱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려면 지수 자리에 뭘 곱하면 될까? N분의 M을 곱하면 되지. 그러면 결국 C의 M제곱은 A의 N분의 M제곱이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이제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계산 결과가 어떻게 돼? A의 N분의 M제곱이 B가 된다는 얘기지? 여기 있잖아. 확인돼요? 그래서 얘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 변형하는 과정들 자체를 알 필요는 없어. 지수 법칙을 복잡하게 가져가는 효과가 나타날 뿐이니까 그냥 공식으로 외워버려. 이 상태 그대로 해서. 9번째 거는 요렇게. 아시겠죠? 요건 그냥 요렇게 외우는 걸로 가는 거야. 복잡하니까. 자, 그 다음 10번째 공식도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어떻게 쓰게 되냐면 A의 거듭제곱 지수 자리에 로그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즉 A의 거듭제곱을 할 건데 거듭제곱이 로그로 직접 쓰는 거지. 확인돼요? 이렇게 썼을 때 얘와 같은 결과는 C의 로그 B의 A제곱이라고 얘기를 해. 어떻게 된 거냐? 여기 있는 밑으로 쓰인 A랑 진수로 쓰인 C가 서로 자리를 바꿔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확인됩니까? 자,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봤었던 모든 공식을 총동원해서 써먹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잘 봐.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설명해 줄게. 자,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숫자에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계산을 하기에는 뭔가 좀 빠듯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밑이 B인 로그를 숫자 앞에 한번 붙여볼 거야. 그러면 어떤 식의 숫자가 될 거냐? 로그 B의 A에다가 A의 거듭제곱으로 로그 B의 C가 된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야. 얘가 진수가 이렇게 생긴 복잡한 애가 진수로 등장하게 되는 거지.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 지금 보이는 요 공식을 활용해서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나와 있는 거는 로그 앞으로 떨궈도 되지. 그치?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나와 있는 얘를 로그 앞으로 떨궈도 되지. 떨궈내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의 모양이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B의 A다. 이렇게 써지게 된단 말이야. 확인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차피 두 개의 숫자 곱할 거지. 순서 바꿔서 곱해도 똑같은 거 아니야? 상관없잖아. 1 곱하기 3을 하나, 3 곱하기 1을 하나, 결국 같은 결과 나올 거니까. 즉, 교환 법칙을 적용해서 로그 B의 A에다가 곱하기 로그
B의 C로 순서를 바꿔 쓰는 거야. 확인됐니? 그럼 여기서 다시 이 로그를 진수 자리로 올릴 거야. 이 자리로. 그러면 주어진 식의 모양이 로그 B의 C의 로그 B의 A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지? 확인돼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이 로그 B를 처음 시작할 때 2로 붙여넣었었지. 그러면 떼줘도 되지. 떼줄 거야. 그러면 결국 얘만 남지. 맞아? 그럼 이렇게 생긴 애가 얘랑 똑같은 거네. 차이는 밑이 A에서 C로 바뀌었고 지수 자리에 있는 진수가 C에서 A로 바뀌었지. 서로 자리를 바꾼 거랑 같은 효과 나오겠지. 이렇게 증명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 공식은 사실은 지수법칙 사용해서 증명하기가 너무 좀 빠듯해. 그래서 이 두 개의 공식은 따로 빼서 이렇게 공식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공식들 우리 책에다 체크 좀 하자. 유형 1번이 1번 공식 얘기하는 거겠죠? 확인되시죠? 유형 1번 정의에 대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유형 3번에 나와 있는 공식이 저기 보는 유형 3번에 나와 있는 공식이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4번, 5번, 6번, 7번까지를 묶어놓은 공식이 되겠죠. 지금 여기는 3개로 나왔지만 진수, 미세 거듭 제곱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는 빠져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같이 묶어서 기억해주면 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유형 4번의 미세 변환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 보이는 8번하고 저기 보이는 9번 공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되셨나요? 그 다음에 유형 5번을 지금 보시면 유형 5번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공식이 있거든. 유형 5번의 세 번째? 그게 저기 보이는 10번 공식을 간략화 시켜 놓은 거예요. 봐. A랑 저기 보이는 B를 바꿀 건데 지금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건 여기가 A의 로그 A의 B제곱으로 나와 있지. 그러니까 서로 자리 바꾸면 로그 A의 A가 되면서 사라져버리게 될 거잖아. 그래서 그냥 B만 남는다라는 결과로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는 저 공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놓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 책에 나와 있는 공식들보다 좀 더 많은 공식들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돼 있죠. 뭐 이런 단순한 얘기들 마찬가지로 추가돼 있고 좀 더 복잡하게 해서 10번 공식으로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공식들은 정말 미안한데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다 확인을 했잖아. 외워야 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외울 일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이 공식들은 다 외워놓고 그걸 알고 있다는 상태로 여기 있는 문제들이 전부 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확인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제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은 유형 5번까지가 제일 중요해. 여러분들이 1, 2, 3, 4, 5번에 나와 있는 유형 5번까지 나와 있는 모든 공식들을 다 외울 수만 있다라면 옆에 있는 6, 7, 8, 9번에 나와 있는 부분 있지. 이거는 사실 너무나 쉽다. 이거는 사실 너무나 쉽다. 그나마 좀 어려운 게 유형 8번이 좀 어려울 거거든.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그래서 유형 8번은 오늘 수업에선 뺄 겁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1, 2, 3, 4, 5번에 6, 7, 9번 유형까지만 해결을 하실 거고요. 유형 8번에 관련된 문제들은 전부 다 빼버리시면 돼요. 왜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상용 로그 하면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특징으로 묶어서 한 타임으로 따로 분류할 거니까. 확인됐나요? 저희는 오늘 한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기본적인 공식들 증명한 거니까 증명하는 거는 다 외워놔. 알겠죠?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배웠었던 이 공식들을 토대로 우리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면서 공식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기왕이면 선생님 오늘은 좀 요구사항이 있는 게 공식들이 책에 나와 있는 공식들이 선생님 써준 공식들이랑 조금 다르지. 오늘 집에서 오늘만큼은 이 공식들 다 적혀있는 영상 한번 보고 공식들 따로 옆에다가 책 옆에다가 정리 좀 해놔. 가르쳐준 대로 알겠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오늘 숙제하도록 해. 자, 그러면 요 내용 가지고서 우리는 필수 유형 1번부터 같이 한번 문제 보면서 배웠었던 공식들을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보면요. 로그 A의 16이라는 녀석이 3분의 2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로그 루트 3에 B라고 되어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이걸 가지고서 a분의 b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네요. a분의 b, b분의 a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 그러면 결국에 이번 문제에서는 로그의 기본적인 정의, 로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서 a 따로 찾고 b 따로 찾아서 직접 계산하시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여기 분이 이 a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거 뭐라고 부르죠? 밑. 얘가 진수, 얘가 지수. 그러면 밑의 지수만큼의 거듭 제곱이 진수가 된다고 식을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a의 3분의 2제곱이 16이다라고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a를 뭐라고 쓸 수 있느냐? 16의 2분의 3제곱으로 지수법칙을 통해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16은 4의 제곱이 될 거니까 4의 제곱에 2분의 3제곱, 그래서 최종적으로 4의 세제곱이다 라고 우리는 식을 써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확인됐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자고. 자, 밑이 뭐야? 루트 3. 진수는 b, 그 다음에 지수가 마이너스 2. 그럼 우리는 다시 이번엔 b가 루트 3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가보자고요. 루트 3을 3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2제곱을 써도 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돼?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면서 3분의 1이 돼버리게 되겠네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으라는 b분의 a는 결국에 3분의 1분의 64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계산 결과 얼마 나와요? 그냥 192 이렇게 나와버리고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산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별표를 좀 하나 칠래요? 이 문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실전에서 접하게 됐을 때 되게 많이 틀려요. 자, 이렇게 생긴 하나의 로그가 정의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로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로그의 조건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는 의미로 써보도록 합시다. 어떤 수 a의 x제곱을 n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x라는 녀석을 뭐라고 표현하죠? 로그 a의 n. 이때 a는 어떻게 돼야 되지? 0보다 큰 양수. 그리고 a가 밑이잖아. 밑은 양수가 되고 밑은 1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더불어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이 조건까지 같이 묶어서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바로 이번 문제 같은 것 때문이야. 밑과 진수에 미지수가 전부 다 들어가 있지? 이 녀석들을 해결해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일단 우리는 첫 번째 밑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지금 현재 x-1이지?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인 x-1이 절대로 1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확인됐나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등장하게 되는 진수가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5x가 될 텐데 이 진수도 0보다 커야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뭘 찾아내는 얘기야? 공통범위 찾아내는 얘기랑 똑같은 거겠죠. 그러면 이 진수 조건부터 우리가 풀면 x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0보다 크고 5보다 작아지겠죠? 이 정도 2차 부등식 암산되죠? 그리고 밑 조건을 풀면은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 그리고 x가 다시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겠네요. 2는 빠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둘 사이에 공통범위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x의 범위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등장하게 되겠네요. 확인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범위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문제에서는 정수의 개수 찾으라 그러지? 그러면 정수의 x 몇 개가 됩니까? 2개. 여기서 3, 4밖에 안 나오니까. 뭔지 알겠어요? 오늘 왜 이래? 오늘 너무 많은 공식을 가르쳐줬니? 왜 이렇게 말들이 없어졌어? 자, 3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공식들을 써먹어 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유롭게 풀어내줘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되게 어렵고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이제부터 로그를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물론 내가 푸는 방법이 100% 옳은 방법은 아니야. 계산할 때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기에는 이 방법이 생각보다 도움이 될 거다. 잘 보세요. 자, 일단 지금 쭉 보면은 밑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번 문제는 전부 다 3으로 돼 있죠? 맞니? 그래서 나는 밑이 다 같은 로그니까 더하게 될 때는 진수끼리 곱하면 되죠. 뺄 때는 진수끼리 나누면 되죠. 그 성질을 이용해서 하나로 합쳐서 문제를 풀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더하거나 빼는 연산은 제일 나중에 할 거고요. 이 로그들부터 다 해체를 시켜버릴 거야. 지금부터. 해체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보이는 10이라는 숫자는 2의 제곱에다 곱하기 3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해서 곱하기로 진수를 분해한 이유는 진수끼리 곱하게 되잖아. 두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라고 그랬잖아. 즉, 두 개의 로그로 분해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는 첫 번째 나와 있는 애를 로그 3의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3의 3으로 분해할 거예요. 확인되시죠?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3루트 2라고 돼 있는 애는 딱히 손댈 거 없이 그냥 3 곱하기 루트 2라고 써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다음번에 더하기 로그 3의 3에다가 더하기 로그 3의 루트 2로 이렇게 분해하는 게 가능하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 보이는 2분의 5라는 녀석은 진수 자리로 그대로 2분의 5제곱으로 이렇게 올려도 되죠. 이렇게 올려버리게 되면 이 숫자는 뭐가 되니? 밑에 분모에 있는 2가 루트를 뜻하는 거고 2의 5제곱 32, 즉 루트 32가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다시 쓰면 4루트 2가 되겠지. 그러면 4루트 2니까 결국에 또 4 곱하기 루트 2로 바꿔도 되겠지. 그럼 얘는 빼기를 붙여버리고 괄호한 다음에 로그 3의 4 더하기 로그 3의 루트 2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겠지. 자, 이 상태에서 잘 보니까 어차피 2의 제곱 4잖아요. 그냥 4로 쓸래요. 그러면 얘랑 얘가 약분됩니다. 소거된다고 하죠. 그리고 얘랑 얘가 소거됩니다. 확인됩니까? 그러면 결국에 남는 건 누구야? 로그 3의 3, 1이 남죠? 다시 로그 3의 3, 1이 남죠? 더해서 2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연습하라고. 근데 연습하는 과정 공식들 써먹는 거 하나씩 보라고. 원래 그냥 나보고 계산 막 해봐라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거 올려버린 다음에 그냥 한꺼번에 계산했을 거야. 그리고 한꺼번에 숫자 다 써놓고 약분시켜버렸을 거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했을 거라고. 로그 어차피 밑이 전부 다 3이잖아. 3으로 붙여놓고 빼기니까 나누기. 분모에 루트 32, 4루트 2 집어넣고 분자 쪽에 여기 10이 있었고 합이니까 곱하기 3루트 2. 그냥 이렇게 써놓고서 여기서 그냥 약분 때렸을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바로 로그 3에 9가 될 거니까 바로 그냥 2가 돼요. 이렇게 그냥 찾았을 거야. 왜냐면 여기 있는 9가 3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 제곱을 로그 앞으로 떨궈내고 3의 3이니까 1로 약분시키고 이렇게 해서 바로 계산을 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너네 계산할 때 조금 더 연습하라고.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니 알아둬라.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4번 문제도 또 한번 해보죠. 4번. 이번에는 로그끼리 곱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맞지? 우리가 로그끼리 합을 했을 때, 뺄셈을 했을 때, 차를 구했을 때, 합을 구했을 때랑 차를 구했을 때는 진수끼리 곱하거나 나누면 되는 거였는데 로그끼리 곱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맞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4번에서 보면은 로그끼리 곱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처럼 로그끼리 곱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 확인됐죠? 그러면 지금끼리 로그끼리 지금처럼 곱하게 돼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냐? 아까 전에 선생님이 9번째 적어줬던 거. 하나의 로그를 새로운 밑을 가지는 두 개의 로그의 형태로 분수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거. 그 방법을 이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얘를 밑을 그냥 편하게 10이라고 생각하는 로그로 바꿔볼 거야. 그러면 얘는 로그 10의 2 분의 로그 10의 125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그 다음 거는요. 로그 10의 3 그 다음 로그 10의 8 그 다음 다시 로그 10의 5 그 다음 로그 10의 9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꿔놓고서 뭘 할 거냐면 소인수분 할 거야. 125 5를 세제곱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를 5의 세제곱이라고 쓰고 3을 이렇게 내리는 거지. 다시 쭉 봤더니 여기 8 2의 세제곱이니까 2 쓰고 세제곱이 나가면 되겠지? 9는 3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3 써놓고 제곱을 이렇게 앞으로 내려도 되겠지? 이렇게 써놓고 나잖아? 약분할 수 있는 애들이 엄청나게 보여. 로그 10의 5, 로그 10의 5 분자 분모에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 그 다음에 로그 10의 2, 로그 10의 2 분자 분모에 또 있으니까 약분. 그 다음 다시 로그 10의 3, 로그 10의 3 분자 분모에 있으니까 약분. 그럼 결국 분모는 아무것도 안 남고 분자에 3, 3, 2만 남지?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거 3의 제곱에다 곱하기 2구나. 그래서 18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 찾아주는 수밖에 없어. 18.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 좀 기억을 좀 해놓도록 하세요. 확인되셨죠?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또 계산하는 거야. 이번에는 5번 문제. 주연아, 너무 쉽지? 이런 문제 그냥 쉽게 풀 수 있잖아. 한 번 했었다며. 네. 그때 공식 다 외웠었어? 안 외웠었어? 그러면 너무 쉽게 풀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네. 그럼 안 되는데. 너무 쉽게 풀려야 되는데. 네? 쉽게 풀려야 되는데. 자, 이번엔 이렇게 계산을 해보라고 시켰어. 자, 그러면 우리 로그 두 개를 바로 더했잖아. 그러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되겠지, 주연아. 아니 진수끼리 곱한다고요? 로그 두 개 합이니까 진수끼리 바로 곱해서. 안 돼. 이유는 뭐야? 밑이 다르. 맞아. 밑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밑을 먼저 각게 맞춰줄 수 있으면 맞춰줘야 돼. 딱 보니까 여기 밑은 3이고 여긴 9잖아. 9는 3의 제곱이지. 그럼 얘를 3의 제곱으로 바꾸면서 제곱으로 돼 있는 애를 앞으로 꺼내면 되겠지. 제곱을 앞으로. 그럼 꺼낼 때는 밑의 거듭 제곱은 역수로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이 2분의 1을 다시 어떻게 할 거냐? 진수 자리로 올려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주어진 시계 모양이 첫 줄은 로그 3의 4에다가 더하기 로그 3의 8의 2분의 1 제곱이면 그냥 루트 8이라고 써버려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지. 확인돼요?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 있는 4, 2의 제곱이지. 2로 고치면서 2분의 1 제곱으로 또 나가면 되겠지? 그러면 이 2분의 1을 다시 진수 자리로 올려버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식의 모양은 로그 2의 27 마이너스 로그 2의 루트 9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확인됐나요? 하나씩 계산하자. 요거 먼저 계산하면 얘가 2루트 2니까 밑이 같은 두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의 곱으로. 그래서 로그 3의 8루트 2 여기다 곱하기. 뒤쪽은요. 루트 9는 3이지. 밑이 같은 두 로그의 차니까 우리는 진수의 나눗셈으로. 그럼 로그 2의 3분의 27이니까 9. 그럼 이번에도 또 뭐야? 로그끼리 곱하는 거지. 곱하는 건 우리 배운 적 없잖아. 뭐 해야 돼? 분해해야지.
그래서 밑이 다시 아무거나 너네 편한 숫자의 밑으로 바꾸면 되거든. 난 10이 편해서 계속 10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바꾸면 로그 10의 3분의 로그 10의 8루트 2 여기다 곱하기 로그 10의 2분의 로그 10의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9는 다시 3의 제곱이니까 3으로 놓고 2 나가고 그러면 약분이 되네. 얘네를 약분할 수는 없을까? 요거는 약분이 안 되나? 왠지 여기 있는 2랑 여기 있는 8루트를 약분하면 안 될까? 그건 안 돼. 그게 된다라면 우린 여기를 9를 놓고서 그냥 3, 3 약분해서 써버렸을 텐데 그런 짓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이 진수끼리 바로 직접적으로 약분하는 건 안 돼. 로그끼리 똑같은 게 만들어서 똑같은 걸 소거시키는 것만 가능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숫자는 우리가 다시 쓰면 로그 10의 2분의 2에다가 로그 10의 8루트 2다.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러면 이 2를 다시 거듭제곱자리로 올려도 되지. 그럼 뭐가 돼? 64 곱하기 2, 128 되는 거지. 128은 2의 7제곱. 그러면 여기는 2의 7제곱이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쓰면 밑이 10인 로그를 다시 하나로 합칠 거야. 그러면은 밑에 있는 진수를 밑으로 내리면 되겠지. 그리고 지수 분자에 있는 진수를 진수 자리에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7제곱을 다시 앞으로 떨궈내고 이 약분시켜버리면 그냥 7이겠구나.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그 공식을 계속 써먹으면서 계속 정리해 나가야 돼. 연습 많이 해야 된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또 6번으로 또 한번 가보죠. 이 6번 문제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앞에 비어있는 유형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6번 문제와 앞에 우리가 건너뛰었던 그 문제를 같이 묶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다. 자, 일단 6번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형태부터 본다면은 로그 3의 2가 A고요. 그 다음에 로그 3의 5가 B라고 나왔을 때 로그 10의 40이라는 녀석을 A, B를 사용해서 표현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맞니? 자, 그러면 일단 로그 10의 40 간단하게 정리부터 좀 해보자. 요거를 내가 다시 쓰면 로그 10의 4에다가 더하기 로그 10의 10이라고 써도 되죠. 40을 4 곱하기 10으로 바꿔서. 확인돼요? 그러면 로그 10의 10은 어차피 10 약분돼서 1이 되는 거네. 그죠? 그럼 로그 10의 4는 요거 로그 4의 10분의 1로 이렇게 바꿔도 되지? 바꾸는 이유는 지금 보아하니 밑이 3이랑 3이잖아. 10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는데 밑이 3인데 4, 연결점 없지? 그럼 이번에도 써먹을 수는 없겠네. 그러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바꿔보자. 어떻게 할 거냐? 밑이 3인 로그 2개로 쪼개자. 이렇게.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땡겨 오면요. 여기부터 얘는 로그 3의 2에다가 더하기 로그 3의 5라고 쓰면 되겠죠. 미시 같은 두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 10을 만들게 될 거니까. 자, 그 다음 분자에 있는 4든 다시 쓰면 얘는 로그 3의 2를 2배 한 거랑 같은 게 되겠죠. 여기다 플러스 1을 한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로그 3의 2, 여기가 A, 로그 3의 5, 여기가 B, 여기가 다시 A. 그러면 주어진 식의 모양은 결국에 A 플러스 B분의 2A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지금 문제 정답에 없을 거예요. 왜 없어? 플러스 1이 없지? 그럼 통분하면 되잖아. A 플러스 B분의 3A 플러스 B로 이렇게요. 확인됩니까?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통해서 앞에 있는 것도 같이 한번 봐야 되는데 앞에 쪽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앞에 쪽에 오늘 질문했던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가보자. 60번이에요. 16쪽 60번. 자, 60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우리가 앞에서 할 때는 지수법칙으로 되게 복잡하게 바꿨는데 이제 로그까지 배우고 나서 로그가 뭔지를 알고 나면 이걸 지수법칙으로 복잡하게 바꿀 필요가 없어져요. 이렇게 지금 조건 나와 있죠. 난 여기서 얘를 그냥 K라고 맞출 겁니다. 확인되니? 그럼 이 상태가 되면 앞에 있는 3의 A제곱하고 K를 묶어서 A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죠? 로그 3의 K라고 써도 됩니다. 확인되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B는 로그 4의 K라고 써도 돼요. 그 다음에 C는 로그 7의 K라고 바꾸는 게 가능해져요.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 나와 있는 A, B를 곱한 게 2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A, B를 직접적으로 곱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로그 3의 K에다가 곱하기 로그 4의 K를 곱한 거고 이렇게 된 결과를 그냥 2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두 개의 로그를 지금 우리가 곱하는 방법은 따로 배운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A, B를 곱한 게 2라는 걸 로그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7의 AC 마이너스 BC의 값을 찾아라라는 게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맞니? 이거 찾으라고 시켰지? 그럼 얘를 어떻게 찾게 될 거냐? 요걸 위주로 찾을 거예요. AC 이걸 먼저 찾게 될 겁니다. 아, 이거 찾지 말고 이렇게 하자. 요거는 7에다가 C로 묶어버리면 A-B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바꿔서 A-B를 먼저 찾아보자. 그럼 A-B는 로그 3의 K에서 마이너스 B를 빼는 거니까 로그 4의 K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도 두 로그의 밑이 어때? 서로 다르죠? 그러면 차를 해서 진수의 나눗셈으로 직접적으로 풀어버리는 게 불가능하겠죠. 맞니? 그럼 얘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밑이 같은 로그로 바꿔줄 거야.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로그 K의 3분의 1로 밑이 K인 로그로 다시 빼기 로그 K의 4분의 1로 이렇게 바꿔버리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상태로 통분을 하는 거지 뭐. 확인됩니까? 그럼 통분하면 로그 K의 3 곱하기 로그 K의 4분의 로그 K의 4 마이너스 로그 K의 3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확인되죠? 이때 여기 잘 봐.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 이걸 여기서 찾을 수 있어. 지금은 어때? 바뀌었지. 여기 바꾸면 되지. 여기도 바꾸면 되지. 그럼 여기도 바꾸면 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걸가 얼마 됩니까? 이거 얼마 될까요? 2분의 1. 2분의 1? 자, 봅시다. 우리가 요걸 바꿨던 얘기는 얘를 바꿨던 얘기잖아. 맞지? 즉 A분의 1을 찾으면 A분의 1이 누가 되는 거야? 얘네들, 진수와 얘네들의 위치가 바뀌는 거지? 이게 바뀌게 되면 로그 K의 3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B분의 1로 또 바꾸면 이게 로그 K의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두 개를 곱하면 AB분의 1이 되는 거지. 이게 로그 K의 3에다가 곱하기 로그 K의 4잖아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야? 2분의 1 되는 거잖아. AB 곱한 게 2니까 2분의 1이 이거다.
그럼 여기가 2분의 1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2분의 1 분의 요거 미시 같은 K, 미시 하나잖아. K로. 맞지? 미시 K인 로그니까 로그 K의 3분의 4라고 써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 2분의 1을 분자로 올릴 수 있잖아. 어떻게 돼? 2 로그 K의 3분의 4로. 이렇게요. 확인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A-B가 이렇게 생긴 걸 알았어. 그러면 C랑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맞니? 그럼 이 식을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 이 식을 7의 C제곱에다가 곱하기 7의 A-B제곱이라고. 이렇게 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7의 C제곱을 내가 다시 쓰면 7에다가 로그 7의 K라고 쓰게 되겠죠. 곱하기 7에다가 A-B를 이제 다시 썼더니 로그 K의 9분의 16이다. 이 2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써도 되지. 주인이 막히니? 괜찮아? 응, 이렇게. 그러면 이거부터 얼마 됩니까? A. K? 맞아요. K 곱하기 얘는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겠지 뭐. 바꿀 수도 없고. 만약에 바꾼다고 해도 9분의 16에다 곱하기 로그 K의 7 정도? 이렇게 바꾸는 것밖에 안 되겠지 뭐. 그죠? 뭐 이거는 특별하게 더 이상 볼 게 없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보이는 이 K 값이 뭔지를 찾아서 이제 이 K 값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K 값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저쪽에 처음 나왔었던 식 저쪽에서 뭔가를 찾아봐야 돼. 지금 상태로라면. 근데 찾기가 생각보다 빡빡하지 않겠어요? 그치?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분해해서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있는 식으로 저렇게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럼 얘는 7에다가 C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로그 7의 K고요. 여기다 곱하기 A-B 한 게 로그 K의 9분의 16이었잖아요. 맞니? 이제 요거 먼저 계산할 거야. 요 로그 먼저. 그러면 얘는 어차피 밑이 서로 다르고 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연산 안 돼.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로 다시 분해할 거야. 이렇게 곱하기 로그 10의 K 분의 로그 10의 9분의 16으로. 그러면 이게 사라져. 그죠? 그리고 정리하면 로그 7의 9분의 16으로 바뀌어. 그러면 이제 저 식의 모양이 7의 로그 7의 9분의 16이 되면서 자리를 서로 바꿔서 9분의 16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지금 특이하게 되게 긴 형태를 취하게 된 거야. 원래는 여기 정도까지 계산하잖아. 계산 끝나. 로그로 바꿔서 문제 풀면. 어쨌든 여기까지 어떻게 보는지 알겠니? 한 문제 더 해보자. 앞에 우리가 봤었던 문제 중에 누가 있을까? 빼놓은 게 어디였죠? 36번이죠? 유형 6번. 이거 빼놓으라고 했었잖아. 맞니? 맞니 이거? 내가 어디 빼놓으라고 그랬니? 찾아봐. 유형 하나 빼라 그랬잖아요. 어디였죠? 유형 11번? 오케이, 유형 11번. 유형 11번이면 54번이네? 야, 그럼 60번 왜 질문한 거냐? 유형 11번 빼라 그랬는데? 잘했어. 자, 한 문제 더 해보자. 54번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가볼게. 54번 문제 보세요. 자, 쉽게 가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야. 3의 x제곱이 5의 y제곱이랑 같고 얘가 15라고 지금 나와 있죠. 맞니? 그러면 이걸 로그를 사용하잖아? 이렇게 두 개 먼저 묶어. 그래서 x가 뭐야? 로그 3의 5가 되는 거죠. 15. 15.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두 개 묶으면 y가 뭐가 돼요?
로그 5에 15가 되는 거지. 그럼 난 여기서 x분의 1로 역수를 취할 거야. 그럼 얘는 로그 15에 3이라고 써도 되지. 니과 진수가 자리 바꾸면 역수 취한 거랑 같은 거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y분의 1로 바꿀 거야. 그러면 로그 15에 5가 되는 거지. 맞니? 문제 지금 보잖아. x분의 1이랑 y분의 1 더한 게 얼마냐고 물어봤지. 이거 두 개 더하면 끝이잖아. 그럼 뭐가 돼? 로그 15에 15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1. 이렇게 풀려버려. 식을 변형하고 뭐하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져. 그냥 x를 직접적으로 바로 구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 방법으로 기억해놔. 여기다 놓으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갑시다. 우리 아까 풀다가 6번까지 풀고 말았던 것 같아. 7번부터 다시 가면 되겠죠? 조건을 이용해서 시계값 구하기다라고 나와 있는데 7번 문제는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어. 그냥 봐. 이제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자, 어떤 수 a를 4제곱하고요. 여기다 b를 3제곱한 거를 곱했더니 1이 됐다라고 했어요. 이때 로그 b의 a의 제곱, b의 세제곱 이 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일단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이 식을 먼저 분해하자. 왜 분해하려고 하냐면 밑이 b인 로그지. 진수 자리에 b만 나오면 1이 되면서 약분돼서 사라질 수 있잖아. 그거부터 노리는 거야. 그럼 난 주어진 식을 로그 b의 a의 제곱에 더하기 로그 b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일단 분해하는 게 가능하겠지? 확인돼요? 이렇게 일단 분해. 그러면 여기 있는 3을 앞으로 이렇게 떨구면서 로그 b의 b 1로 없애버릴 수 있잖아. 그러면 결국 뒤쪽에 나와 있는 숫자는 3이고 앞에 쪽만 건들면 되는 거지? 앞에 쪽은 로그 일단 b의 a의 제곱으로 쓰게 될 건데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조건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이용할 거야? a의 4제곱이 b의 세제곱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지수 자리를 2로 이렇게 나누면 a의 제곱이 나와버리겠지? 맞아요? 그럼 a의 제곱은 b의 2분의 3제곱 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a의 제곱은 b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럼 그거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 주어진 식의 모양이 로그 b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그 다음 플러스 3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계산 결과는 마이너 2분의 3에다가 플러스 3을 해서 최종적으로 2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야.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공식 사용해서 식 정리해라. 이거밖에 없어.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8번은 건너뛸 겁니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처음부터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9번 문제까지만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9번. 방정식의 형태로 등장을 했는데 얘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공식 가지고 바로 계산만 해내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에 두 군을 지금 뭐라고 썼느냐? 로그 2의 a랑 그 다음에 로그 2의 b라고 썼어요. 이때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이거 계산하려고 봤더니 밑이 서로 다르지. 직접적으로 계산 불가능하죠. 그러면 일단 얘를 밑이 같은 록으로 변환해 줘야 돼. 그래서 밑이 2인 록으로 분해할 거야. 그러면 앞에 쪽부터 가면은 로그 2의 a 분의 로그 2의 b 여기다가 더하기 다시 로그 2의 b 더 분의 로그 2의 a 이렇게 쪼개는 게 가능해지겠죠. 여기까지 확인되니? 자, 이렇게 쪼개고 나잖아? 재밌어졌다? 왜 재밌어졌냐면 앞에 쪽에 방정식의 두 해랑 모양이 같은 게 반복되고 있어.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서 앞에 거랑 같은 걸 만들었으면 굳이 내가 로그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왜? 이거 그냥 알파로 쓰고 이거 그냥 베타로 써버리게 되면은 주어진 식은 결국에 알파분의 베타에다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값을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그냥 곱셈 공식 변형해버리면 되잖아. 그리고 근각유사관계 이용하면 되는 거고. 확인되죠? 갑시다. 그럼 얘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한 거니까 그냥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그냥 써버려도 되는 거지? 그럼 바로 찾자. 두근의 합 얼마야? 4. 두근의 곱 2잖아. 그럼 바로 대입해서 2분의 4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최종 계산 결과 6.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로그 2 대 로그가 아닌 문제가 되는 거야. 결국에 이 문제가 로그 단원에 실려있는 이유는 얘를 이걸로 바꿀 수 있냐 니네? 그리고 앞에 거랑 같은 모양이 되게끔 바꿀 수 있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것밖에 없어.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얘기했던 것들 내가 아무리 천천히 얘기한다고 해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놓칠 거야 계속. 공식들이 머릿속에 바로바로 떠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를 때까지 영상을 반복해서 보든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하든 일단 무조건 최초의 영상 보고 노트 정리 한번 해놔. 공식들만이라도 정리를 해놔. 그리고 나서 그 공식 옆에 펼쳐놓고 뭐야 뭘 써야 되는 거야 하면서 계속 체크하면서 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업 우리 질문 받아야 되잖아. 질문 받을 때도 선생님 이거 공식을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체크해서 질문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28쪽까지 갈 건데요. 유형 8번, 40번, 41번, 42번 세 문제 나오거든요. 이거는 오늘 숙제에서 제외시키십시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대신에 앞에서 우리가 유형 11번 빼놨던 거 있죠? 그거 유형 11번이 숙제로 다시 들어올 거니까 주연이 앞에 거 어떻게 풀었어? 로그로 풀었어? 지수로 풀었어? 로그로 이번에 다시 한번 해봐. 그래서 로그의 위대함을 깨닫도록 해.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5시 반부터 이제 정규 수업 들어갑시다.